합병 셀트리온 24년에는 경영진이 자신있게 말한다. 실적, 제약 합병, 나스닥 상장. 지난 10월 23일 합병 주주총회를 통해서 합병이 승인이 되고 주식 매수 청구권도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12월 18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래 정지를 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고요. 12월 28일 날 합병 기일이 되며 내년 24년 1월 12일에는 합병 신주가 상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월 29일에는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출시될 예정에 있는 것이죠. 합병 과정이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합병이 이루어진 이후 24년이라고 당연히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경영진에서는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무엇보다도 실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이잖아요. 또한 셀트리온 홀딩스에 대한 나스닥 상장 추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에는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수요일이죠. 셀트리온의 경영진과 그리고 주주연대가 주주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성공적인 합병과 관련된 주주들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4년 매출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목표가 3조 5천억이잖아요. 이것을 조기 달성을 하기 위해서 전사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합병 과정에서 외국계 헤지펀드를 직접 만나서 팔지 못하도록 설득을 하면서 또한 앞으로도 계속 좀 사달라는 쪽으로 유인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외국계 헤지펀드 쪽에서 합병과 관련해서 매도는 거의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눈앞에 닥친 행사죠. 1월 7일 JP모간 주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셀트리온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요. 특히 진펜트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투자자 유치에 성과가 나올 것으로 회사 측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A과 관련해서는요. 현재 일본, 인도 등 몇 개 기업과 의견을 교환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는 상황이니까 기다려달라는 이야기고요. 자사주는 인수 합병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M&A 인수 합병을 위해서 자사주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인수 합병을 위해서 유상증자는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고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어쨌든 정자기 때문에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 쪽의 영업과 관련해서 3월부터 7월까지 미국 전역을 순회를 하면서요. 약 1600여 명의 의사를 직접 만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진펜트라, 유플라이마에 대해서 홍보 활동을 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서 24년에 미국에서만 최소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주가 수준을 봤을 때 셀트리온 제약의 가치가 조금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제약의 가치가 적정하게 산정되는 시점에 진행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참 이것도 애매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다 해서 셀트리온 제약을 주가를 끌어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셀트리온의 주가를 더 끌어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주주들의 의견에 반하는 제약과의 합병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제약과의 합병 과정은 시간을 조금 더 두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홀딩스는 25년경에 나스닥의 상장을 고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주회사인 홀딩스를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것은요. 중요한 좋은 긍정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앞으로는 실적을 통해서 주가를 견인할 것이다. 그만큼 실적에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산 캐파와 관련해서요. 현재 원료의약품의 생산 캐파는 3공장이 돌아가게 되면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완제품에 대한 생산 캐파가 지금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완제품에 대한 공장도 미국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확보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출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요. 생산 공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접 생산하게 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CMO를 주게 되면요, 그만큼 비용이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DS, 즉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는 CMO를 안 주죠. 왜냐하면 DS 부문은요, 원료의약품이기 때문에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쪽에는요, 배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하우, 비밀들이 잔뜩 있기 때문에 CMO를 주지 않고 직접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대신에 DP, 완제 원료의약품을 가지고 병에다 넣고 또 라떼로 붙이고 이렇게 하는 포장만 하는 것이니까요. 완제품은 CMO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완제품 공장도 신축을 추진을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매출 증가 속도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웃 동네인 SB 즉 삼성바이오죠 쪽에도 CMO를 주어야 할 상황이다. 물론 이 CMO는 완제품이기 때문에요. 현재 론자 쪽에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론자 쪽에 주고 있지만 캐파가 좀 딸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삼성바이오 쪽에도 CMO를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된다 해가지고 나쁘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매출 증가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핵심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요, 24년부터는 실적이 주가를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셀트리온 홀딩스에 대한 나스닥 상장이잖아요. 향후 셀트리온 홀딩스 나스닥 상장 이후 확보된 현금으로 셀트리온 추가 매수로 지분을 확대하거나 또 세계적인 헬스케어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을 할 경우에 더 이상 공매도 세력이 셀트리온에 시비를 걸지 않고 덤비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공매도 척결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셀트리온 홀딩스가 나스닥에 상장이 되게 되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셀트리온에 대한 공매도 세력들은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은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주연대 대표께서도 셀트리온 홀딩스가 나스닥 상장을 하게 되면요, 셀트리온의 공매도는 완전 철수 또는 종식될 수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느낌상으로 봤을 때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25년 내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회사 측에서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요, 24년 12월 내에도 나스닥 상장은 가능하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은요, 이번에 합병을 완료하고 그 다음 목표 마일스톤으로서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세워놓은 것이잖아요. 글로벌 탑 10으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들이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2030년까지 글로벌 탑 10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허상이 아닐 것이다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수급과 관련해서 연말에 항상 골칫거리였죠. 이번에 정부에서도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50억 원으로 올렸잖아요. 26일 화요일 날 국무회의를 거쳐서 시행령이 개정이 완료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이번 연말부터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즉 조정되는 기준은 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된다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내년에 셀트리온 주식을 판다 하더라도 올 연말까지 셀트리온 주식의 보유 금액이 헬스케어 이번 합병까지 합쳐서요 50억을 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50억을 넘게 되면은 양도세 25%를 내게 돼 있지만요, 물론 50억이 넘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매도는 26일 화요일 날 마지막으로 좀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우려할 부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연초에 다시 또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는 26일 화요일 날 개인들의 주식 매도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가의 상황을 좀 보게 되면요, 지난 금요일 날 셀트리온이 1.17% 빠지면서 음봉의 모양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후에 들어서 막판에 좀 빠졌거든요. 이것이 개인 대주주들 50억 넘는 사람들의 매도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 22일 날 상황을 보시면요, 개인들의 매도는 60억이고요. 지난주 가운데서 가장 작은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22일 날 누가 팔았냐면 투신 쪽에서 167억의 매도가 나왔는데요. 외국인들도
37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지난주 한 주 동안 보시게 되면요, 개인들의 대주주 물량이 미리 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1000억 이상이 나왔고요. 외국인들은 238억의 매수 우위였고, 투신 쪽에서 219억의 매도인데 그 가운데서 167억이 22일 날 집중이 됐기 때문에요. 지난 금요일 투신의 매도는 윈도우 드레싱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의 윈도우 드레싱, 그리고 50억 넘는 대주주의 매도, 이러한 정도였기 때문에요, 일시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7일 날 권리락을 조금 되게 되잖아요. 올해 마지막 날인 28일 날은 회복할 가능성이란 측면으로 접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약 역시 주가의 움직임은 안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의 셀트리온의 컨센서스 적정 주가는 21만 5,769원인데요. 합병을 감안하지 않은 목표 가격이기 때문에요, 아마 연초가 되게 되면 합병 셀트리온에 대한 적정 주가 컨센서스는 달라질 것이다. 즉, 증권회사들의 보고서들이 연초에 새롭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합병과 더불어서 3개월 연속 양봉을 보여주고 있지만 큰 흐름상으로 주가의 위치는 낮은 바닥권역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주 26일, 27일, 28일 연말에 주가의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합병 셀트리온의 24년 실적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도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시장에서의 합병에 따른 우려와는 달리 영업이익 측면도 빠른 시점에서 회복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길게 보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